예, 금융부 임태성 기자였습니다. 경기를 살려야 된다니까요. 여러 가지 얘기가 좀 나올 수 있어서 다행히 이제 부동산 쪽이 좀 가라앉았기 때문에요. 환율 이런 걸 보면서 추가적으로 내릴 가능성은 있습니다. 그런 환율이나 경기 동향을 포함해서 시장 전략들을 오늘 시황 해설 진행합니다. 이동훈 블루오크 대표 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간밤에 이제 CPI가 나오면서 주가가 또 강하게 반등하고 있는데요. 오늘 주제는 이렇게 뽑아봤습니다. 우리로서는 말씀드린 것처럼 환율의 안정, 또 외국인의 매수가 이어질까? 주가가 얼마나 더 오를 수 있을 것인가? 이런 궁금증인데요. 미국의 12월 소비자 물가지수가 이제 간밤에 전날 PPI에 이어서 CPI가 나왔는데 일단 지표를 좀 해석해 주시고 시장의 반응도 좀 해석해 주시죠. 예, 사실 뭐 수치만 놓고 보면 예상치대로 나왔다고 해서 이렇게까지 좋아할 일인가 뭐 이런 생각이 들긴 하는데 이제 몇 가지 좀 세부적으로 볼 필요 있는 것 같습니다. 우선 이제 걱정했던 혹시 이 지표가 튀어 올라가면서 트럼프 정부 출발과 맞물리면서 금리가 더 올라갈지도 모르겠다 걱정이 있었는데 CPI는 예상치대로 나왔는데 이제 근원 물가는 예상치보다 0.1%포인트 낮게 나왔거든요. 그리고 슈퍼코어는 또 하락하는 추세가 이어지고 있고 이걸 좀 구분해서 설명드리면 CPI는 모든 어떤 물가를 다 합친 게 CPI고 그중에서 좀 가격이 요란하게 움직이는 품목이 예를 들어서 식품이라든가 에너지죠. 이걸 뺀 게 근원이고. 근원이라고 하죠. 예. 그리고 여기서 또 이제 주거 비용을 빼고 보는 게 이제 슈퍼코어거든요. 근데 단계별로 보면은 이제 요란하게 움직이는 걸 빼놓고 보니까 대체로 물가는 생각했던 것보다는 단단하진 않는 것 같다. 그러니까 내려가는 추세가 어느 정도는 좀 유지는 되고 있다. 이렇게 확인이 된 거죠. 특히 이제 슈퍼코어 물가가 상당히 중요한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이 안에 주로 자리 잡는 어떤 최대 항목이 인건비거든요. 근데 인건비는 한 번 올라가면 떨어지지 않잖아요. 이게 이제 단단하게 되고 계속해서 끈적끈적하다라고 표현을 합니다만은 그런 추세가 유지가 되게 된다라면 물가가 정말 안 빠지는 거다. 그럼 여기 이제 국제유가까지 더해지면은 물가가 빠지기 어렵기 때문에 이후에 이제 금리를 계속해서 내리기는 어렵고 오히려 올릴지도 몰라 이런 이제 불안함이 있었는데 슈퍼코어 물가가 이제 떨어지는 그런 모습이 나온 데다가 이런 데이터를 추정해서 보니까 연준에서 보는 건 CPI가 아니라 PCE잖아요. 근데 PCE가 추정을 해보면 대략적으로 전월 대비 0.17% 정도로 잡힐 것 같다. 그러면 이제 0.2% 안쪽이기 때문에 연간으로 20 곱하기 12 하면은 2%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세부 항목으로 봤을 때는 어쩌면 뭐 추가적으로 연내 금리 2번 정도는 더 내릴 정도의 어떤 내용은 되는 것 같다. 이렇게 이제 평가가 되면서 숫자 자체보다는 세부 항목에 이제 투자자들은 조금 더 이제 반갑게 좀 맞이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지표 나오고 나서 처음에 어정쩡했다 이제 국채 금리가 좀 뚝 떨어지고 세부 항목 알려지면서 이제 주식시장은 이제 강하게 반등하는 그런 계기로 작동을 했습니다. 네. 특별히 미국도 최근에 이제 기술주들이 좀 늘려 있었는데요. 소비자 지표가 좋게 나오고 말씀하신 금리가 떨어지면서 소위 뭐 M7을 포함해서 기술주들이 강하게 올랐습니다. 대략 뭐 애플, 엔비디아, MSCI 한 3%가량 2에서 3% 올랐고요. 테슬라는 7%가 또 급등을 했었는데요. 그래서 미국 주식시장도 이제 단기적인 조정을 좀 마치는 분위기인가요? 어떻습니까? 예, 일단 뭐 그 메가7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많이 올랐죠. 작년에 이제 많이 오른 상태에서 이제 가격 부담이 좀 있었다 이렇게 평가가 되고 있는 상황에서 대표적인 어떤 종목들에 대한 노이즈, 그러니까 약간 좀 부담스러운 재료들이 있었잖아요. 예를 들면 뭐 엔비디아 같은 경우는 블랙웰이 공급이 과연 제때될 수 있겠느냐 이런 어떤 의구심이 있고 여기에 이제 제재, 뭐 중국 관련된 제재에 따른 매출 전망을 바꿔야 된다. 그다음에 이제 애플도 마찬가지로 중국에서 어떤 점유율이 계속 내려갈 것 같다 이런 어떤 내용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부담이 있었던 데다가 그러니까 수급에서 보면 연초에 이제 개인 투자자들이 미국에서 좀 시장에 많이 참여하기 시작하고 있는데 주로 매수하고 있는 종목이 기술주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집중적으로 매수하고 있는 게 금융이거나 아니면은 예를 들어서 뭐 헬스케어라든가 이런 종목군들을 더 선호하고 있다고 하거든요. 금융 같은 건 실적 시즌이니까 실적에 대한 기대감 이런 게 있었을 거고요. 네. 그리고 상대적으로 좀 덜 올랐다라는 점이 뭐 작년에 이제 막판에 올라가긴 했지만 연간으로 보면 상대적으로 좀 안 올랐죠. 그러니까 좀 덜 오른 종목 쪽으로 좀 선호하는 그런 현상과 맞물리면서 이런 어떤 수급이 만들어졌던 것 같은데요. 다만 이제 올해 뭐 실적 성장이라든가 이런 것들, 그다음에 대기업들의 어떤 투자에 따른 반사 이익 이런 것들을 감안해 볼 때 지금 뭐 빅7이 여기서 고점을 쳤다 이렇게 보기는 어렵거든요. 그래서 어느 정도 매물 소화가 진행이 되고 나서는 뭐 이 종목들도 다시 한번 상승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봐서 좀 일시적인 어떤 매물 소화 과정이다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네. 미국도 뭐 변동성은 상당히 있을 수 있죠. 고점에 대한 부담도 있지만 지금으로서는 뭐 상승 추세가 꺾였다고 판단할 이유는 없다는 거죠. 그렇죠? 예, 맞습니다. 네. 조정과 상승 쪽으로의 그 방향을 잡고 있다는 말씀이시고요.
최근 보면 이제 지난주 고용 지표, 그다음에 이번 주 물가 지표까지 주요한 이슈들을 소화해 가고 있습니다. 이제 시장에서 주목해야 될 핵심 이슈들은 다음은 어떤 건가요? 뭐 단연컨대 트럼프가 될 수밖에 없는 네. 것 같아요. 뭐 지금 이제 한때 이제 트럼프 관련된 뉴스가 잠잠했다가 이제 취임식 임박하면서 이제 뉴스량이 늘어나고 있고, 뭐 어제 같은 경우도 이제 관세를 갖다가 분할해서 부과할 것 같다라는 보도가 나오면서 또 시장이라든가 금리가 또 움직이고 이렇게 되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트럼프에 대한 어떤 뉴스량이 늘어나면서 이제 주식시장이 또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데, 최근에 좀 주목해 볼 만한 뉴스는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트럼프가 최근에 인터뷰했던 걸 종합해 보니까 그 공약을 다 실천 못할 것 같다, 이런 내용들이 나오고 있다라는 거예요. 뭐 대표적으로 하는 게 인플레이션 잡겠다라고 단정을 했지만, 뭐 정작 인터뷰에서 최근에 11월에 나왔던 인터뷰에서는 그 인플레이션 못 잡을 것 같다, 완전히는, 그런 얘기하고 있고, 우크라이나 전쟁도 뭐 바로 종전시키겠다라고 얘기했잖아요. 근데 어려운 일이다, 이렇게 얘기했다고 하고, 이민자 정책에 대해서도 이민자 그 사람들 어떻게 다 한 번에 다 내보낼 수 있겠느냐라는 취지로 이야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감안해 본다라면 트럼프 취임했을 때 시장의 긴장도가 지금은 높긴 하지만 정작 실천하는 과정에서는 조금 완화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는 겁니다. 다만, 예, 트럼프가 직접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예, 그 트럼프 또는 그 측근이 네. 인터뷰한 걸 종합해 봤더니 이제 네. 야후에서 보니까 5가지의 저 공약 후퇴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우리가 기사가, 알고는 트럼프가 아닌데. 예, 근데 이제 그 세부적인 거 보면 이제 말을 바꾸기 좀 시작했다. 이렇게 약간 왔다 갔다 하는 거죠, 예, 노인 예. 씨가. 예. 그래서 보면은 아마 대선 때 아무래도 좀 공격적으로 발언을 예. 해서 표를 얻기 위해서 이제 그랬던 것 같고, 정작 실천은 좀 다를 것 같다라는 거거든요. 근데 어쨌든 시장에서는 취임식 날 첫 번째 정책이 뭐가 될 거냐, 그러니까 관세 쪽이 될 거냐, 이민자가 될 거냐, 여기에 따라서 좀 변동성이 나오긴 하겠지만, 이 궁극적으로 본다라면 트럼프가 물가를 자극하기는 쉽지는 않을 것 같다라는 게 대체적인 시각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대표적으로 보고 있는 게 트럼프 입장에서도 지금 뭐 좀 힘들다라고 생각하는 게, 그러니까 미국이 지금 연간 이자로 나가는, 정부에서 이자로 나가는 돈이 1조 1,000억 달러 정도 되거든요. 근데 미국의 국방 예산이 8천억 달러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국방 예산보다 이자가 더 많이 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근데 부채 한도는 어차피 계속 늘어날 거니까 이제 부채는 늘어나는데, 이거를 낮출 수 있는 방법은 금리가 내려가는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지금 트럼프의 모든 정책이 금리를 자극한다라고 알려져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트럼프 입장에서 이걸 좀 의식을 한다라고 볼 수밖에 없어서, 최근에 뭐 관세 분할 이런 얘기도 나왔잖아요. 그래서 이런 걸 고려해 볼 때 트럼프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톤은 좀 낮을 것 같은데, 다만 초기에는 시장의 긴장도가 있어서 발언에 따른 변동성은 나올 수는 있겠습니다만, 이제 정작 실천하는 과정에서는 우리가 최대치로 겁먹고 있는 상황보다는 좀 유연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기대는 하나, 뭐 트럼프의 특성상 쉽지는 않을 거예요. 또 강한 얘기들을 막 쏟아낼 겁니다. 그리고 또 다음 주는 말씀하신 것처럼 트럼프 취임이 있고요. 다음 주에 BOJ 정책회의가 있어요. 예. 지난 연말에도 금리를 올릴 수 있는 가능성이 안 올렸는데, 금리 인상 얘기가 만약에 나오거나 그러면 시장이 좀 부담 요인 아닌가요? 어제 우리가 이제 주식시장 잘 보면 갑자기 오후에 지수가 뚝 떨어지는 그 구간이 나왔었어요. 네. 근데 그때 특별하게 어떤 뉴스가 나왔던 게 없었거든요. 근데 그때 어떤 기사가 나온 게 있었냐면, 블룸버그에서 우에다 총재가 다음 주 회의에서 금리 인상에 대해서 논의할 수 있다, 이 발언이 전해지면서 네. 엔달러 환율이 뚝 떨어지고, 그때 당시에 우리 증시가 외국인 매도와 함께 갑자기 떨어지는 그런 현상이 나타났었거든요. 그러니까 시장이 이제 그 엔캐리 자금 이탈에 대한 어떤 걱정이 좀 있는 거죠. 근데 지금 뭐 부총재도 마찬가지고 우에다 총재도 마찬가지고 이렇게 발언하는 거 봐서는 금리는 인상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인상한다라고 보는데, 다만 계속해서 어떤 당국자들이 메시지를 주면서 우리 인상할 거야라고 이제 메시지 주고 있는데, 딱 한 가지만 확인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트럼프가 어떤 정책을 펼치는지, 거기에 따라서 일본이 어떤 영향을 받는지. 예를 들어서 일본에 대한 관세 부과 이런 정책이 나온다고 했을 때는 또 방법을 좀 바꿔야 되거든요. 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변수만 없다라면 아마 다음 주에 좀 인상할 거로 보여지는데, 다만 이제 예전에 비해서 환경이 좀 달라졌거든요. 예전에는 미국이 금리 인하고 일본 올리고 이런 상황이었는데, 지금은 미국이 금리를 안 내리잖아요, 사실상. 그렇게 되는 상황이 있다라고 볼 때는 엔캐리에 대한 어떤 이탈에 대한 우려감이 잠깐 반영될 수는 있겠지만, 뭐 예전같이 뭐 대대적으로 반영되거나 뭐 그렇게 뭐 큰 이슈가 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네. 물론 이제 각국의 통화 정책이 자국의 상황을 따르긴 합니다만, 각국이 막 올릴 때 뭐 전혀 올리지 않고, 그죠? 이제 내릴 때 올리려고 하니까 엇박자가 나는 거죠. 사실은 아베 정책부터 이제 근원이 된 건데요.
자, 우리로서는 이제 환율이 민감합니다. 다음 떨어져야 될 차례 좀 반응해줘야 될 게 환율이거든요. 외국인은 이제 어느 정도 사실은 매도 기조가 좀 멈추고 사 들어오기 시작했잖아요. 그죠? 예. 환율의 변화와 함께 그에 따른 외국인 수급 변화는 어떻게 나타날까요? 그 환율이 1,500원 이상은 안 가고 있잖아요. 거기서 이제 막혔죠. 네. 그리고 제가 이제 주목하는 건 12월 초에 갑자기 외국인들이 확 매수가 들어온 적이 있었어요. 12월 2일, 3일 그때 이제 매수가 확 들어왔는데 그때 맞아요. 어떤 일이 있었냐면 탄핵 전에 그죠? 아니 예. 탄핵이란다. 계엄 전에 그죠? 계엄 전에. 예, 예. 근데 그때 이제 뭐가 있으면 ISM 제조업 지수가 돌아섰어요. 그러니까 돌아서는 게 왜 중요하냐면 ISM 제조업 지수와 우리나라 수출 데이터하고 비슷하게 가는 경향이 있어서 근데 지난주에 발표됐던 ISM 제조업 지수가 또 돌아서는 게 한 번 더 확인이 됐잖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한국의 수출 데이터가 이후에 시차를 두고 회복될 수 있을 거로 보여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되면서 아시아에서 수출 또는 IT 비중이 높은 국가, 그러니까 우리나라하고 대만만 매수가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근데 최근에 금리가 올라가면서 약간 이런 기조가 후퇴되긴 했지만 금리만 진정이 된다라면 수출에 대한 어떤 회복, 그러니까 미국은 경기가 괜찮고 우리 또 하나의 어떤 수출 대상국이 될 수 있는 중국은 계속 경기 부양하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어필이 될 수 있어서 한국과 대만에 대한 어떤 매수 기조 자체는 이제 조금 더 이어질 가능성이 높지 않나라고 봐서 그런 기조라면 이제 원달러 환율도 윗방향보다는 조금 안정을 찾아갈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트럼프 변수 초반에 좀 반짝거릴 수는 있을 것 같은데 이제 궁극적으로는 외환 시장은 점차 좀 안정을 찾아가는 그런 과정에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오늘 이제 1,450원까지 레벨이 좀 내려온 거죠. 말씀하신 것처럼 1,500원을 위협받던 상황까지 갔었고요. 1,450원이고요. 1,400원대 한 초반 정도까지만 그죠? 네. 예. 밀고 내려와주면 훨씬 안정감이 있을 텐데요. 이번에 이제 전략적으로 섹터 얘기하겠습니다. 트럼프와 관련해서 시장 전체는 노이즈가 불안감이 많지만 사실 섹터별로는 수혜받는 게 몇 안 되다 보니 오히려 조선주 같은 경우가 예. 굉장히 강하게 올라왔잖아요. 조정 받을 것 같다가 또 가고. 일단 뭐 우리가 알고 있는 이 HD 계열 이런 거 말고 하나오션의 급등, 어제 삼성중공업이 한 10% 가까이 올랐잖아요. 예. 그죠? 이런 점으로 봤을 때 조선주의 흐름들은 어떻게 보세요? 오히려 조금 차익 실현할 때입니까? 아니면 여전히 긍정적인가요? 그 조선주는 대표적으로 뉴스의 양이 많아지는 긍정적인 뉴스의 양이 계속 늘어나고 있는 상태죠. 그러니까 미국에서 보면은 이제 군함을 만들어야 된다. 근데 뭐 이걸 중국하고 협력할 수는 없으니까 이제 우리나라 조선을 이용할 수밖에 없는 거고 또 중국을 견제할 때 뭐 해운이라든가 조선을 또 견제한다고 하니까 이 부분에 또 반사이익이 기대가 되는 측면이 있고 그래서 그리고 좀 미국하고 생각을 해보면 미국이 무역 적자를 이제 좀 트럼프가 압박을 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미국의 흑자를 많이 보는 국가들 입장에서는 그냥 미국산 LNG 많이 사주는 방식이 제일 유연하다라고 봐야 되는데 실어 나르려면 이제 LNG선 많이 주문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계속 맞물리고 뭐 주가 자체도 아직까지는 기간으로 보면 또 그렇게 많이 올랐다, 길게 올랐다 이렇게 보긴 좀 어렵거든요. 그래서 조정과 상승 시도가 좀 반복될 가능성이 높아서 지금은 신규 매수하기는 좀 어려운데 지속적으로 뭐 상승 시도 나올 것 같아서 이제 보유 관점에서 본다라면 좀 가져갈 만하고요. 다만 시장에서는 숫자는 민감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조선과 부품은 올라가는데 후판 관련주들이 안 움직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눈으로 볼 때 실적이 확 보여지지 않는 종목에 대해서는 좀 시장에서 구분을 하는 걸로 보여져서 조선과 부품주들 뭐 이런 쪽에 좀 국한해서 보시는 게 좀 합리적이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 밖에는 그러면 지금 시장에 맞춰서 섹터나 업종 전략은 어떻게 짜야 됩니까? 네. 그러니까 제가 이제 긍정적으로 말씀드렸던 업종들이 이 자리에서 보통 이제 반도체나 조선이나 엔터 정도였던 것 같고 네. 하나 더 있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자동차도 긍정적으로 말씀드린 적이 있었는데 자동차가 잘 안 가고 있는 대표적인 종목이거든요. 그러니까 뭐 업황 문제, 최근에 실적 피크론 이런 것들하고 이제 맞물리면서 어려움이 있는데 근데 현대차가 얼마 전에 24조 원을 투자하겠다 국내에 뭐 이런 내용들이 공개가 된 게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자신감의 표명이다라고 저는 해석을 하거든요. 그리고 주가 위치도 지금 그렇게 부담이 된다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자동차주라든가 현대차, 기아, 뭐 아니면 SL 성화이텍, 뭐 만도 이런 등등의 어떤 자동차 관련된 종목들에 대해서는 뭐 지금 완성차도 괜찮고 부품주들도 괜찮으니까 중기적인 관점에서 본다라면 뭐 조정이 나올 때 조금씩 좀 늘려나간다 정도로 좀 관심을 가져보는 것도 필요한 것 같습니다. 조선주 흐름 여전히 좋게 보셨고요. 반도체, 엔터 기존에 말씀하셨던 거 오늘은 자동차와 자동차 부품 얘기하셨고
추가 30초만 추가적으로 질문 드리면 전력기기나 방산 이런 쪽도 상당히 견조한 흐름들이잖아요. 두 섹터는. 예, 전력기기 같은 경우는 이제 AI 관련된 수요하고 맞물리면서 이제 올라갔다라고 네. 볼 수 있거든요. 그리고 최근에 미국에서도 관련된 종목들의 흐름은 양호합니다. 근데 주가가 어느 정도 재료가 좀 반영이 이미 작년부터 돼 왔던 상황이라서 상승은 나오겠지만 이게 메인이 된다라고 보기는 어려워서 포트폴리오의 약한 비중 정도는 몰라도 이제 메인 종목으로 적극적으로 편입할 단계는 아닌 것 같습니다. 네. 방산은요? 예, 방산도 마찬가지로 지금 네. 전력기기하고 이제 방산이 같은 관점이거든요. 그래서 그리고 또 물론 이제 시기가 지나가고 지금 방산이 약간 변수가 생겼잖아요. 대통령이 이제 역할을 못하는 상황이 생기다 보니까 정책적인 지원. 그러니까 이게 지원이 안 되는 상황이라서 조금 이런 타이밍을 한번 넘겨보는 것도 괜찮은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시황해설 물가지표 해석했고요. 우리 시장 흐름들 섹터 전략까지 블루워크 이동훈 대표님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